같아요. 심우정 씨도 하루하루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 세력으로 넘어와야 돼.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빨리 내란 진압에 협조를 하는 것만이 나중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지. 지금 뭐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검찰이 윤석열 하나만은 공수처에 넘겼을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윤석열, 이상민을 넘겼습니다. 네. 네. 이상민은 뭐 이제 딸려오는 직구니까 윤석열을 왜 넘겼을까 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에서 윤을 잡아다 넘기니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기소를 했어요. 근데 뭔가 김성훈 쪽에서 검찰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예, 뭔가 최소한으로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고 하는 느낌? 법적인 처벌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의 스토리 이 중에서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이 수사가 검찰이 들어가야 아니고 되는데 검찰 수뇌부의 일부 그렇죠. 인사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김성훈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김성훈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성훈에게 지지하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스토리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윤의 스토리 속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메스를 대서 자기들은 다치지 않는 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들을 지지해 줄 대선 국면에서요. 국면에서 네. 자기들을 건재해야 보호해 줄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호하고 네. 그러니 수사가 확대되는 도화선이 될 비아폰 서버는 털리면 안 되고 그러자면 그걸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충성파 막무가내 충성파인인 저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김성훈은 사실은 대통령 윤석열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인 거죠. 뭐 칼 얘기하고 총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교사이고 여기 본범입니다. 그럼 공범 관계면 둘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거리에서 경호하라고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건 붙여서 검찰로 있을 수 없는 같은데. 일입니다. 그것은. 저는 뭐 심지어는 검찰과 윤석열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제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을 있는 것 수도 같아요. 있다. 적어도 부인하고의 메신저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실과의 메신저 역할도 하는 것 같고 김성훈 경호차장 그다음에 경호 본부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고 그럼 계속 여론을 압박하는 것밖에 없네요. 방법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규정 확인하라고. 아마 이제 그게 그 경호법상의 그 보복 인사 관련해서 인사 규정 이런 거 확인하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보안 수사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다시 그 경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안 수사 요청을 할 때는 기한을 사실은 정합니다. 내일까지, 며칠까지. 근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마냥 이제 늘어질 수는 있는데 경찰에서 빨리 확인해가지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이거 빼고 다시 영장을 다시 계속 해야 되는 사안이죠. 우리 그것까지는 우리가 간섭하지 말자고요. 나를 간섭하고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게 그 윤내 스토리를 완성하려면은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더 마무리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비화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윤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도 그 내란 공범 수뇌부가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방첩사령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올 거라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왜냐하면은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검찰총장으로 봅니다. 검찰총장. 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체포 수사 문제를 이제 공수처로 넘길 때 특수본 에서는 반대했고 그 검사가 박세영 네. 검사가 반대해서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를 믿고 보내자고 했다고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도 딱해. 요즘 발언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조용하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중요한 대목에서 몇 번 나타났어요. 그때 한 번 나타났고 그러니까 공수처로 보내자. 네.
그때 나타났고 그다음에 윤석열 구속 기소하느냐 마느냐 검사장 회의 할 검사장 회의 때. 때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번 그 전에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요 사태 이전에 네. 저기 뭡니까 김건희 황제 조사. 황제 조사하고 나서 도이치모터스 털어줄 때 그때 나타났죠. 네, 예. 무혐의 예. 그때. 예. 그 나타나는 국면이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심우정 씨도 돌아보면. 하루하루 힘들어. 힘들겠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본인이. 예.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 세력으로 넘어와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최상목과 같은 그 상태면 본인의 그 지금 그 수사 그쵸. 대상이면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본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본인의 예. 지위가. 예. 지금 방첩사령관이 그 검찰에서 연락 올 거야 했던 그 상대가 검찰총장이라면 그러면 자기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걸 막는 거죠. 최상목, 대행, 한덕수 모두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걸 하루하루가 얼마나 막는- 힘들겠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빨리 내란 진압에 협조를 하는 것만이 나중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지. 지금 뭐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대선 이후라도 이거는 전부 다 특검이든 수사든 통해 가지고 예. 다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그 헌재 그 소추 단원이거든요. 우리 또 박원정 의원이. 내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에 국회 쪽 증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여인영, 홍장원, 이진우 이렇게 세 명입니다. 대단하겠는데. 내일. 예.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그러니까 윤석열 또 피청구인 측이 또 막 나설 그렇죠.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막 소리. 그러면서 그러면 홍장원과 윤석열의 격돌. 예, 내일 네, 블록버스터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 전화하셨잖아요. 네, 홍장원 지금 차장이 그 어떻게 나올지 저는 뭐 굉장히 그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방사령관도 이미 말한 게 있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예, 예, 이미 말을 끌어내려라. 했고. 예, 문을 부수고 또 한 그 사람이 진술이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도 언론 보도상으로는 벼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살려고 다 뒤집어 씌운다고 하니. 네.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윤석열 스타일상 막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저희는 뭐 그 말하게 나버려 둬야 된다. 근데 안 나오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내일은? 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근 예. 왜냐하면 이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워딩이 언론에 나가야 됩니다. 속보로. 그게. 특전사령관은 왜 안 부르는 겁니까? 아, 그건 다음에 다음 지금 다음에. 네, 다음 길에. 윤석열 쪽 증인이 누구 남았죠? 지금 윤석열 측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새로 또 신원식, 조태용 예. 이런 사람들 그다 했고요. 그 또 몇 명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너무 많이 요청을 했어요. 증인들 수십 명을. 근데 그 헌재가 중에서 받아들인 헌재가 이제 받아들인 게 이제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총장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총 몇 부정선거 명이죠?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측 증인이 처음에 3명이었는데 조금 더 지금 더 5명도 됩니까? 몇 사람 됐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몇 사람 더 어. 늘어났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측 증인은 헌재에서 사실은 부정선거는 쟁점이 아니거든요. 비상계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 그건 자체로 자백이거든요. 예, 예. 그거는 내란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일으킬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의 요건에 들어가지 해당하지 않는데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증인을 신청하는 게 헌재에서 사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근데도 받아준 것은 계속 떼쓰기를 하니까 사무총장 한 사람만 위법 논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주고 그다음 백종욱 국정원 3차장 뭐 이런 사람들 박춘섭 그다음에 이제 그 수석인가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거기도 뭘 몇- 입증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몇 명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받아주다가 계속 지금 증인 신청하니까 일부 이제 조금씩 받아주는데 시간을 정해놨더라고요. 시간은 헌재가 그냥 2월 13일까지 그냥 다 맞췄습니다. 날짜를. 아니고 예. 개별 증인 신문에 허락된 시간까지 다 1시간 반, 그렇습니다. 2시간 이렇게 예. 다 증인마다 정해놔 가지고
재판 지연은 안 돼요. 안 제가 되고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타임에 그냥 다 네. 넣어버렸어요. 그렇구나. 원래 했던 원래 헌법재판소가 재밌더라고. 네. 헌재가 잘하네. 하다가 앉으세요.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재판하고 다른 게 보통 이제 재판은 3명이 앉더라도 혼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 얘기하니까 그 8명 앉아가지고 이거 볼만하더라고요, 아주. 네, 그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 뭐 훨씬 뭐 결정권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결정권자라고 편의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의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 그 다음에 위험을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요새 완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측 증인은 김용현으로 저는 거의 다 이제 할 끝났다고 건 다 봐야죠. 했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 국정원 3차장 한 거는 거기가 중앙선관위 그 서버 점검했던 네,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계속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그 조태용 국정원장 증언에 따르면 무슨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한 적도 없고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적 예. 없대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온 것도 없고. 근데 근데 그 이제 3차장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듣겠다는 건데. 근데 그게 헌법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여론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윤석열 측에서는 속보로 계속 나가는 거, 자기 워딩이 그렇게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헌법재판에서는 계속 나와가지고 떠들 것이다.